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이번 시간은 짱가몽 도썰 79번째, 79번째 대명 숭정도자기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태화유, 청료, 문양 이런 거 기형 같은 걸 한번 다뤘고, 지난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서는 도록 10년치하고 이제 리뷰를 하는데, 저는 한 번에 끝날 줄 알았는데 천계하고 달리 숭정은 좀 수량이 좀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안 끝나서 2017년까지 했고 18년 하고 이제 뭐 나머지 책까지 리뷰하는 시간을 오늘 마무리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네, 79번째입니다. 79번째. 79번째. 제가 이제 79학번이에요. 좀 나이가 있죠? 연세가 있습니다. 저도. 하여튼 79학번이라서 오늘 79번째 자 갑니다. 자, 숭정 때니까요. 명나라 말기죠. 오늘로써 이제 명나라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도록 리뷰까지 해서 오늘 79번째로 해서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게 이제 숭정 때죠. 더 이상 안 되나? 여기 이제 숭정 때고요. 노규 봉친도입니다. 노규 봉친도 대필동 한번 확인을 하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노규 봉친도 저기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불편한데. 왜냐면 더 자세히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노규봉춘도인데, 노규봉춘도가 뭐냐면 이제 효도의 이제 끝판왕인 거죠. 여기 사슴의 가죽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람이 이제 그 사슴을 잡아서 그 젖을 이제 짜서 그걸 이제 부모를 봉양했다는 그런 효도의 끝판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냥을 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사슴인 줄 알고 쏘려고 그랬더니 가죽을 벗으면서 이제 탈을 벗으면 사슴 탈을 벗으면서 이제 자기는 사람인데 이랬더니 이제 너 도대체 왜 그랬냐 하니까 이제 뭐 노모를 이제 젖으로 봉양하려고 그랬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해진 그림입니다. 그래서 사슴의 젖으로 부모님을 봉양한다 그래서 노규 봉친도입니다. 사슴의 탈을 쓴 사람이 나오면 노규 봉친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고요. 대필통입니다. 필통이고 요 노규 봉친도에 대해서는 네이버 같은데 이제 치면은 거기에 대한 일화 같은 거는 이제 정확한 이름이나 명칭은 나옵니다. 알았었는데 까먹었습니다. 아무튼 요 문양은 노규 봉친도라는 걸 사슴의 탈을 쓰고 이제 뭐 부모를 봉양한다. 뭐 그런 의미라는 것만 아시고 자세한 이름이나 알고 싶으시면은 네이버나 이런 정보의 바다에서 캐시기 바라고요. 이런 문양으로 그린 대필통입니다. 높이가 21.5cm니까 뭐 좀 평상시에 보통의 필통이죠. 네, 좀 서령 박매라는 중소형 경매장에서 2017년도에 거래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18년도 판이거든요. 63만 2,500 RMB에 거래됐던 기물이고요. 이런 이제 필통이나 이 통병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이 통병도 요 전형적인 숭정 때의 기형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수직으로 내려왔고 구연부의 문양이 이제 그 초연문이 제각각이다. 이런 게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전쟁도고요. 인물 고사도의 전쟁도입니다. 도마 인물문이라고도 합니다. 도마라는 것은 칼도자의 말맞자. 그러니까 말을 타고 칼을 쓰는 그런 형상을 나타내는 거고요. 숭정 때의 통병은 이게 상퇴병이라고 합니다. 코끼리의 뒷다리 같다 그래서 코끼리 상자의 뒷다리 퇴자. 그래서 상퇴병 혹은 그냥 통식병, 그냥 통병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북경 보리에서 17년도에 거래됐던 높이 48cm, 보통 48cm죠. RMB 54만 RMB에 거래됐던 기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도 뭐 거의 통병이죠. 얘도 통식병, 통병입니다. 분양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들고 갈까요? 이것도 뭐 전쟁고사도입니다.
인물고사도 전쟁고사도가 있는 통병인데 위에 통병하고 좀 다르죠. 뉴욕 소도비에서 38만 9천 RMB에 거래됐던 기형이고 위에 통병과 기형이 좀 틀리죠. 꼭다리가 좀 뾰족합니다. 그리고 꼭다리에는 연꽃이 문양으로 해놨고요. 상태병입니다. 같은 이 통병, 상태병 똑같은 말이고 통병의 밑바닥은 무유로서 그냥 평평합니다. 여기도 평평하고 여기도 평평하고 굽이 없습니다. 특징이 색택은 좀 다르죠. 여기는 청색이고 여기는 회색빛이 있는 청색입니다. 천계와 숭정은 그 청색 그 안료가 4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군지가 나오네요. 자, 군지는 15세기 말 16세기 초니까 명말 총초니까 그냥 숭정으로 가고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 기형은 뭐 군지죠. 짱은 뭐 옥션에서도 벌써 제가 2개가 있었는데 2개 다 소장과 손으로 갔습니다. 군지는 좀 특이한 형태죠. 정수병의 일종입니다. 정수병의 일종이고 스님들이 쓰는 물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꼭다리를 가지고 있고 요 수구가 여기 있습니다. 자, 문양은 화해문이고요. 국화문으로 보이고요. 여기 국화문이라고 나왔네요. 그래서 청화, 전지, 국문, 군지. 이름은 군지. 범어로 얘기하면 쿤티카입니다. 쿤티카. 군지, 군아기. 뭐 쿤티카를 이제 한자어로 번역을 하면 군아기가 되고 우리는 한자로 이제 군지가 쓰는 거죠. 쥔즈. 아이고 5만 원밖에 안 됩니다. RMB 5만 원이면은 얼마인가? 10,000원, 2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뉴욕 크리스티에서 거래됐던 높이 12.3cm의 기물이고요. 요거는 이제 필통이죠. 직경이 20cm 필통, 런던 카사더, 런던 크리스티라는 얘기죠. 런돈 가사더. 이게 런던 크리스티라는 뜻입니다. 30만 RMB에 거래됐던 명말 청초의 기물이고요. 코끼리가 나오는 걸 봐서 이제 태평유상이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평유상. 숭정대가 있네요. 자, 이런 필통은 이제 이게 허리가 이렇게 좀 조여졌다 그래서 묶었다. 그래서 속요라고 합니다. 묶을 속자, 허리 요자. 그러니까 허리를 좀 묶으니까 좀 짤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속요 필통이죠. 산수문이죠. 산수인물문. 북경 광시라는 거래장에서 거래됐던 높이 16.5cm에 42만 RMB에 거래됐던 거고요. 여기는 이제 진옥계 선생이 소장했던 거고 런던 카사드에서 2013년에 거래됐던 봄의 경매에 거래됐다는 그 연역이 레원이 있는 기물입니다. 42만이니까 한 8억? 네, 8억 정도, 8천만 원. 아니. 10만 원이 200만 원이고 10만 원이 2천만 원, 40만 원이니까 8천만 원이네요. 8천만 원. 그럼 아까 5만 원은 1,000만 원이구나.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것도 명말 총초니까 뭐 명말 총초 숭정이라고 보고요. 통병입니다. 그냥 정원 인물도가 있는 통병이고 뭐 그 숭정 때의 그 기풍을 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저기 초연문이 제각각이고 통병 바닥이 무유에 평평하고 자 파려 수도비 수부비죠. 소도비라는 얘기고요. 파려는 파리입니다. 파리 소도비에서 40만 RMB에 거래됐던 통병이고 요거는 또 숭정대 것 같은데 그쵸? 숭정대의 기형이고 지난 연도인가 전에 한번 봤던 기형이죠. 기형은 필통이고요. 21.5cm. 요 사진은 문왕이 태공망이 문왕을 아련하는 거고 문왕이 태공망을 찾아가는 그런 고사가 있는 문양입니다. 문왕 방현이라고 하죠. 이 주나라의 문왕이 방문했다. 현자를 방문했던 겁니다. 그 현자가 이제 여상이라는 이름을 가진 태공망이라고 합니다. 태공망. 그래서 태공망이 옛날에 이제 민자 이렇게 이제 고리가 안 돼 있는 낚싯줄을 강에서 들이우고 낚시를 했다고 그러죠. 당연히 낚시가 안 되죠. 고기를 낚으려는 게 아니라 세월을 낚았다라는 고사가 있는 그래서 태공망에 강에서 낚시를 했다고 해서 강태공입니다. 성이 강씨입니다. 성이 강씨.
호는 여상이라고 하고요. 다 유명한 분이죠. 그래서 강태공이라고 하는 고사가 있는, 자, 명나라 숭정 때 문왕 방현 필통입니다. 138만 RMB에 거래됐고요. 인천산이라는 경매장에서 거래가 됐던 기물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특이한 기형이죠. 향로죠, 향로. 네. 18나한도가 그려져 있는 필통입니다. 46만 RMB에 북경 보리에서 거래됐던 필통. 저 필통이라네. 향로입니다. 향로이고, 네. 요 정도 하고요. 요거는 이제 순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자, 18년도는 그럼 이제 마무리를 했고, 19년도는 제가 없어서 지금 책을 제가 구하고 있는 중인데, 구하면 다시 쭉 리뷰를 해드리고요. 20년 판입니다. 이게 19년도 거래됐던 거죠. 자, 어디가 있냐면 숭정 때겠네요, 이거. 자, 숭정 때의 그 달마, 그죠? 이게 달마라고 나왔네. 이 사람의 눈썹 보면 달마인 줄 아실 거예요, 그죠? 눈썹이 진하고 인도의 뭐 왕자였다고 하죠, 달마 대사는. 자, 달마 송경도입니다. 송이라는 건 읽을 송자고요. 경자는 경전을 읽는 거죠. 불교 경전을 이제 제자하고 같이 읽고 있는 그런 문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마 송경도, 통식로, 통자가 되어 있는 로라는 뜻입니다. 다리가 3개가 있죠. 삼종로. 직경은 10.cm고요. 높이는 7.2cm, 자그마한 향로입니다. 향로. 중무성가라는 거래장에서 거래됐던 63만 2천 RMB에 거래됐던 기물이고요. 요거 이제 달마대사가 있는 거로는 아주 특이한 문양이네요. 자, 요것도 청말이, 명말인 것 같은데, 인물도가 있는 이제 통로, 요거랑 똑같은 겁니다. 민자로 이렇게 돼 있다. 통병같이 잘렸다. 그래서 통식로, 통로라고 하고요. 카사더, 크리스티에서 108만 원에 거래됐던 인물도입니다. 그러니까 인물도네. 전쟁도는 아니고, 인물이 말 타고 지나가는 그림을 그린 거고요. 입술 부분이 있고 다 문양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3족이 있습니다. 17.5cm 직경이고요. 요게 100만 8천 RMB에 거래됐던 기물이고, 요것도 뭐 15세기니까 명말이니까 숭정이라고 보고, 청화 전지 연화문, 연꽃이죠. 있는 완입니다. 50만 RMB에 거래됐던 거고, 뉴욕 소도비에서 거래됐던 기물. 요거는 숭정 때 청화 인물 고사도고요. 필통입니다. 직경이 19.4cm, 보통 20cm죠. 높이가 20cm, 직경이 19.4cm, 중무성가라는 거래장에서 거래됐던 111만 헷갈립니다. 115만 RMB에 거래됐던 물이고, 요거는 뭐 당연히 통병이죠. 숭정 때. 요거 없어도 기억만 딱 보고, 숭정 때 거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한두 번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초연문이 특징이 뭘까요? 초연문이 불규칙적이라서 구연부에 그려져 있고, 목 부분이 살짝 오므라들다가 이제 쭉 직선으로 내려간, 그래서 코끼리 뒷다리 같이 생겼다. 그래서 상퇴병이라고도 하는 통병이고요. 밑에 굽은 무유, 유약이 없고 평평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뭐 딱 보니까 숭정 때죠. 네, 여기 순치네. 이건 순치 때 하겠습니다. 순치나 숭정이나 거의 뭐 한 끗 차이입니다. 기형도 똑같고요. 그래서 명말 청초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것도 이제 명말이니까 수위, 짐승의 이제 머리가 이렇게 양이로 달려 있는 그냥 옥고춘병입니다. 네, 운용문이죠. 네, 여기 이제 북경 한해. 이 북경 한해는 이제 중국의 경매장 중에서 메이저급으로는 가장 먼저 생긴 경매장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세가 좀 어려워져서 지금 한 4등 정도 하고 있는데, 원래는 1등이었죠. 보울이나 가덕이 나오기 전에는 뭐 얘가 최고급이었습니다. 아무튼 북경 한해에서 125만 3천 RMB에 거래됐던 청화색 택이 아주 좋습니다. 했던 요 수위가 달려있는 옥호춘병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딱 보면은 숭정대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숭정대 이런 기형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게 연자씨 같이 생겼다고 해서 연자관입니다. 연자 모양의 관입니다. 연자관, 뚜껑이 있는 연자관이죠.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봉천목단도입니다. 그러니까 봉황이 목단하고 같이 나와 있는 봉천목단도입니다. 그리고 특징이 또 여기 구연부 목 부분에 초연문이 제각각으로 불규칙하게 되어 있고,
화해문이 뚜껑에는 있고 주문양은 이제 천화복문이죠. 꽃을 뚫고 나온 꽃하고 목단하고 같이 있는 봉황을 그린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런 문양을 단봉조양이라고 합니다. 단봉조양. 벌써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황이 한두 마리 나오고 이렇게 목단하고 같이 나오면 단봉조양, 태평성대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현명한 어진 군주가 현명한 신하를 얻는다는 고사에서 나온 단봉조양. 새들이 많이 나오면서 봉황이 한두 마리가 있으면, 두 마리가 있으면 그거는 백조조봉. 역시 둘 다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마음을 담은 문양입니다. 자, 서령인사라는 중소형 거래장에서 거래됐던 28만 7,500원, 500RMB에 거래됐던 높이 30.5cm의 연자관입니다. 연자관 꼭 기억을 하시고요. 새로운 그 뭐라 그럴까 특이한 이제 기형이죠, 조형. 자, 그래서 20년도 마치고 21년도 진행합니다. 21년도도 천개년도 거는 뭐 딱 봐도 천개년도라고 아시죠? 이런 기형은 이제 하도 보시니까 다 아실 거예요. 이건 말력이 왜 여기 말력이 나와 있어? 이건 숭정대 여기 숭정 거 있습니다. 마지막 밑에 자, 숭정대의 고사인물도를 보면은 대나무랑 같이 있으니까 중림칠연도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청화 고사인물도가 있는 소권항, 항입니다. 항인데 이제 권항이라는 거는 요 입술 부분이 말려 있죠. 말릴 권자를 써서 입술이 말렸다 그래서 이제 권항입니다. 그냥 항이라고 해도 되고요. 항이 뭐냐면 그냥 항아리입니다. 자그마한 어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직경 20.2cm인 북경 보리에서 55만 2천 RMB에 거래됐던 자그마한 권항입니다. 권항은 그냥 항이 아니라 입술이 이렇게 있다는 거, 그게 권항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요 또 옆에 있는 거는 당연히 통병이죠. 초연문이 제각각이다, 불규칙하다, 바닥이 유약이 없고 평평하다, 직선으로 내려가면서 구연부에서 살짝 꺾였다. 이런 게 이제 명말청초, 숭정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기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기형이 처음 나온, 통병이 처음 나온 것은 만력대고요. 이 숭정 때 가장 유행을 많이 했던 거죠. 기형 중에 제일 많아요, 숭정 때가. 그러니까 이것만 딱 보면 그냥 숭정이네 그러면 거의 맞습니다. 청하 인물문이 파초문하고 같이 있는 통병이고요. 북경 대예라고 예술할 때 예자. 이게 이제 동이족의 그 태양을 9개를 쏘아서 어둡게 만들었다는 그 예라는 활 잘 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이족의 시조죠. 그 예자입니다. 북경 대예라는 경매장에서 143만 7천 RMB에 거래됐던 높이 45cm의 통병입니다. 통병. 그리고 여기도 숭정이네요. 도록은 이게 마지막입니다. 21년 판이니까 20년에 거래됐던, 그렇죠? 20년에 거래됐던 거죠. 이것도 통병인데 조금 틀리죠? 근데 어차피 수직으로 내려갔으니 통병이고요. 자, 인물 공명 관어도입니다. 모자가 공명이 쓰는 모자 같이 생겼네. 그래서 공명도라고 합니다. 공명이 물고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뭐 세월을 낳고 있는 중이죠. 이 제갈공명도. 그래서 삼고초려의 유비를 따라서 천하 3분지계를 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인물고사도 중에 이제 공명으로 보이는 이 문양이고요. 산이 보이고 버드나무 아래에서 물고기를 보고 있고 공명이 앉아 있고 여기 초엽이 있습니다. 여기 시동이 있고. 자, 이거는 이제 화예국제라는 중소형 거래장에서 거래됐던 149만 5천 RMB에 거래됐던 통병입니다. 통병. 이제 말력이 왜 여기 나와 있나? 숭정 때 요거 나옵니다. 숭정 때 요거 특이한 기형이라 확대해서 보여드리고. 자, 숭정 때에 나온 기형이고요. 완좌. 그러니까 이제 정수완자, 그러니까 정수완을 여기다가 이제 걸쳐 놓는 거죠. 이게 좌대입니다. 좌대. 높이 35.2cm의 좌대입니다. 여기 이제 완이나 반을 이제 걸어 놓게 돼 있는 이제 좌입니다. 좌. 오로 축수도가 있습니다. 오로라는 거는 이제 5명의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 요 위에 있는 신선을 생일을 축하하는 그 그림을 오로 축수라고 합니다. 오로 축수. 그냥 요런 문양의 특징은
장수를 기원하는 장수도입니다. 장수도. 그래서 신선들이 팔선이 요 위에 있는 분이 이제 보통 머리가 벗겨지면 이제 그 수성노인이거든요. 수성노인의 생일을 축하한다고 그래서 그걸 생일 축하한다고 그럽니다. 팔선 앙수도, 축수도 이럽니다. 그러니까 장수도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국 가덕 경매장에서 17만 2,500 RMB에 거래됐던 기물입니다. 정수완좌, 여기 좌대를 걸어놓게 되어 있는 걸 위에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로조로 18나한 고사도가 있는 인물, 고사도가 있는 로입니다. 로. 중국 가덕에서 92만 RMB에 거래됐던 대나무 밑에서 이제 글을 쓰고 있네요. 붓이네요. 전 술인 줄 알았는데 붓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것도 숭정대 백유 암각, 화해 청화 개광 가관 진작도. 이렇게 이제 지난번에도 가관 진작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몇 번 드렸죠. 이렇게 확 때려야 되나? 네, 그래서 벼슬을 내리고 있는 그런 문양을 나타낸 것입니다. 개광에다가 그것을 이제 가관진작, 관직에 관직을 더한다 이런 말이에요. 승진한다는 뜻입니다. 대명 가정연제에 관지가 있는데 숭정대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대명 가정연제를 기탁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명 가정연제 관지를 이제 쓴 것이죠. 숭정대. 자, 북경 보리에서 41만 4천 RMB에 거래됐던 기물입니다. 이런 것을 기탁관이라고 합니다. 기탁관, 기념관을 부탁해서 썼다 이런 게 기탁관이라는 얘기. 숭정대가 꽤 많습니다. 이 21년도 8회는. 자, 요것도 이제 사마제교라는 고사가 있는 필통입니다. 필해인데 필통이고요. 사마제교라는 것은 사마성씨를 가진 이름이 사마상여입니다. 사마상여라는 사람이 이 무슨 다리 위에서 글을 썼다라는 고사가 있는 요 문양입니다. 사마제교, 그래서 다리교자고요. 제는 이제 시를 썼다는 거고, 사마는 성이 사마고 이름이 상여입니다. 그러니까 사마상여, 요런 요 다리미 이름이 향진교인가 하여튼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아무튼 요 사마상여에 대해서, 요 사마제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한번 또 책을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자, 높이 20에 직경 19 화예국제라는 경매장에서 132만 2,500 RMB에 했던 좀 특이한 문양이니까 기억을 하세요. 그게 좋습니다. 사마제교, 다리 이름이 향진교인가, 아무튼 사마상여입니다. 이름은 사마상여를 검색하시든지 사마제교를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자, 이 명숭정대 암각을 해놓고 이제 봉황 기린문이 있는 거죠. 여기는 기린만 나오네요. 뒤에는 봉황이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조금 더 볼록하게 나온 거죠. 양각으로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는 이제 암각, 양각이 없는데 여긴 이제 음각 이런 게 없고 암각이라고 하죠. 암각, 봉황, 기린도가 있는 필통입니다. 중국 가덕에서 89만 7천 RMB에 거래됐다는 거예요. 이 숭정 때는 이렇게 필통, 통병, 로 이런 게 많습니다. 말씀드렸죠. 이것도 또 숭정 때 거죠. 인물 고사도가 있는 필통입니다. 인물 고사도가 있는 필통이고 소가 있죠. 지난 시간에 했죠. 이거 문병이란 문병 뭐였었지? 네. 병길이라는 신하가 병길이라는 재상이 이제 백성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병길 문우 소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병길이란 재상이 또 이제 우천, 병길 우천이라고도 합니다. 천은 헐떡거릴 천자고요. 소가 헐떡거리는 걸 보고 궁금하다고 그 소 주인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소 헐떡거린 것을 묻다라는 거예요.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인가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고사입니다. 병길문우라고 합니다. 여기는 그냥 인물고사도인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한번 뜻을 한번 설명을 드렸죠. 제가 병길문우. 여기 소가 있죠 옆에. 소 주인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앞에 있는 게 병길이라는 이제 재상입니다. 병길이라는 재상이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싸우니까 그것은 물어보지 않고 그냥 소가 헐떡거리니까 궁금해서 소 주인한테 가서 소가 왜 헐떡거리느냐라고 물어보는 고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부하들이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데 그건 말릴 생각은 안 하시고 왜 소가 헐떡거리는 걸 궁금해 하시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싸우고 이러는 거는 어차피 하급 관리들이 잡아다가 문초라든지 뭐 벌을 주면 되는 것인데 소가 헐떡거린다는 것은 더위가 심한지 무슨 전염병이 도는지가 궁금하니까 소 주인한테 물어봤다는 것이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작은 일에는 관심은 밑에 사람들이 하는 거고 이 병길 같은 재상은 나라에 국사에 큰일이 생겼는가를 관리한다는 뜻으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사입니다. 전염병이나 무더위가 심하게 오거나 가뭄이 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한다는 뜻입니다. 자, 병길문우, 병길우천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꼭 기억하셨다가 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산수인물문이 소교, 여기 이제 소교죠. 허리 부분을 묶었다라는 거죠. 산수인물문. 이거는 지난번에도 나왔던 건데 북경 대예라는 데서 43만 7천 RMB에 거래됐던 기물이고요. 여기는 이제 산수 정원 인물고사도 산수문도 있고 인물도 있고 춤을 추는 분도 계시고 위에 있는 건 호석이네요. 태호석이 있고 청아발색이 좋고 입술이 있는 권항. 그러니까 입술이 있네요. 작은 권항입니다. 소권항이라는 건 높이가 18.5cm. 중무성가라는 거래장에서 117만 3천 RMB에 거래됐던 아주 입술 부분을 유념해 두시고요. 입술이 있어서 권항입니다. 여기 말일 권자가 있죠. 소권항. 권항입니다. 이런 기형을 권항이라고 하고 정말 인물 잘 그렸고요. 자세하게 잘 그렸습니다. 자, 오른쪽에도 보시면 자, 들고 하겠습니다. 숭정 때에 이제 채룩이라는 그 희곡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습시 이게 이제 줄 습자에 땔감 시자입니다. 땔감 시자죠. 땔감을 주워서 이제 생활하고 있는 그런 이제 인물 고사도가 있는 채루기입니다. 채루기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냥 문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땔감을 가지고 주워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이런 이제 그 채룩이라고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 가덕 경매장에서 57만 5천 RMB에 거래됐던 기물이고요. 요런 뜻이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땔감 시자입니다. 자, 요 문양은 이제 말력이 나오네. 여기 숭정 때에 또 필통이죠. 문항방현도라고 말씀드렸죠. 문항방현도. 자, 북경보리에서 100만 RMB에 거래됐던 똑같은 기형인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없고, 말력하고 같이 나오네, 숭정이. 자, 과도기. 네, 없습니다. 다 했고요. 다 했고, 자, 또 이제 그래도 오늘 마지막이니까 좀 시간이 되더라도 다른 데에 있는 책자에 있는 것도 한번 숭정 채자에 여기에도 책에 있는 사진도 한번 리뷰를 하겠습니다. 사진 몇 장 안 나옵니다. 자, 요것은 이제 발이고요. 기형은 발인데 서유기에 나오는 삼장법사인가? 삼장법사입니다. 서유기의 내용을 담고 있는 청화 발입니다. 발. 이렇게 문양들이 나와 있고요. 서유기라고 여기 써 있죠. 서유기고 높이는 13.7cm이고 삼장법사가 있습니다. 삼장법사가 있고 뭐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읽어보면 경전을 가지고 가는 거죠. 당나라 승사. 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문양도 또 이렇습니다. 자, 특이한 이제 기형이 나와서 말씀드렸고 발입니다. 발. 여기 발이라고 써 있죠. 그다음에 이건 딱 봐도 숭정 때의 것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연자관이라고 여기도 연자관이라고 있습니다. 화조문이 있고요. 연자관입니다. 숭정 때의 연자관. 그리고 네.
요것은 이제 나한도가 그려져 18나한도죠. 나한도가 그려져 있는 개합입니다. 뚜껑이 있는 합이죠. 예, 다 이런 이제 릉구형으로 돼 있다는 거. 높이가 구형이 21.7cm라는 거. 나한도 개합이 있고요. 자, 여기 또 새로운 문양인데 요거는 이제 화고죠, 화고. 화고인데 이렇게 숭정 때는 이렇게 이제 가운데가 이렇게 볼록해서 동그랗게 돼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아래로 가도 외반해 가지고 좀 안정성이 있고, 여기는 항상 화고는 이렇게 나팔형이죠. 왜냐하면 많은 꽃을 여기다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물도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화해문이 있고 여기는 인물도가 있는 36.7cm의 화고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도 화고인데 밑에는 이제 특이한 이제 문양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요거부터 할까요? 아홉 마리의 사자가 이제 꽃 속에서 놀고 있는 것을 그린 개합입니다. 원합, 둥그런 합인데 뚜껑이 있으니까 원개합이 맞고요. 자, 오른쪽의 문양은 이제 요거는 이제 화고인데 숭정 때의 화고죠.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안쪽이 이렇게 조금 이제 들어가 있는 모양이고, 요 문양은 이제 유해 희금섬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유해 희금섬도, 금섬이라고 해서 이제 두꺼비를 금섬이라고 하고요. 유해라는 신선이 이렇게 두꺼비를 밟고 있는 문양이 나옵니다. 두꺼비가 왼쪽에 있죠, 두꺼비. 그리고 엽전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금두꺼비는 원래 돈을 부르는 그런 거고요. 이 금두꺼비는 발가락이 3개가 있다고 그러면서 삼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유해 희금섬도 굉장히 유명한 문양이고요. 돈을 이제 부자가 되세요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꽁시 파차이처럼 파차이 재산을 모으라는 뜻에 갖고 있는 유해 희금섬도입니다. 5대 시대의 연나라 사람인 이제 유해죠. 유해는 원명이 해섬이라고 합니다. 해섬. 그래서 이제 얘를 가지고 노는 거죠. 일명 원명이 해섬이라고 하는 유해가 5대 시대의 연나라 사람인데 이러면서 이제 쭉 설명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제 신선이 된 사람이고요. 그래서 여기 금섬, 비석, 방변 이 동자가 이제 피리를 불면서 이제 반대편은 피리를 불고 있는 동자가 나오고요. 생동자연 아주 굉장한 명품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진품이죠. 당연히. 우리가 지금 도록에서 봤던 기물들은 다 방품이고요.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진품입니다. 진품. 자, 여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규도. 자, 종규도 필통입니다. 종규도의 필통이고, 여기 이제 이 사람은 종규고요. 여기 뒤에 이제 도깨비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별다른 얘기 없습니다. 종규가 이제 귀신을 이제 잡는다, 뭐 그런 이제 고사가 있습니다. 종규도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요. 고사가 몇 개 있지만 제가 이제 도설의 영상을 몇 개 보시면 됩니다. 종규 3회도도 있었고요. 자, 요것은 이제 색택이 좀 다르죠. 산뜻한 색택인데 화해문 관입니다. 팔방관입니다. 팔방관. 그래서 명나라 숭정 때는 팔방관이 좀 많습니다. 천계 때도 있었고요. 사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색택 구분하시고, 여기는 그 이제 초연문이 제각각이죠. 이런 게 이제 특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팔방 유계관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뭐 딱 보면 아시죠? 이제 통병이네. 자, 초연문이 제각각이고 바닥이 무유에다가 평평하다. 그리고 인물고사도이 많고, 요런 이제 스타일의 이 것들이 숭정 때 많이 나왔고 만력 때에 처음 나온 기종인데 숭정 때 유행했다. 뭐 요 정도 아시면 이제 뭐 줄줄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명나라 숭정이 마무리가 됐고, 자, 이제 또 흑백이긴 하지만 그래도 경보창 선생에도 사진이 좀 있기 때문에 사진은 많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사진은 책에 있는 사진, 요 책하고 경보창 선생의 책을, 자, 요 책하고 요 책에 있는 사진들은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진들은 방품이고요. 이런 사진들은 진품이죠. 흑백이라도 기형을 봐야 되니까. 이것은 1000개고요. 다음 페이지 같으네. 다음 페이지가 여기서부터 숭정인 것 같습니다. 숭정이네요. 여기 밑에 있는 통,
요걸 이제 정수환이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교재에 있었던 것은 요 정수환의 앞면을 봤던 거고, 이제 뒷면에는 이게 시문이 써여 있습니다. 초연문이 있고 여기 시문이 써여 있는, 여기로 또 관지가 있죠. 여기 숭정 12년관 청화 산수문이 그려져 있는 정수환입니다. 이 정수환은 왜 중요하냐면 기념관이 나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 기형이 숭정 때에 처음으로 창소됐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천순년대도 천순이 아니라 청나라 순치 때도 요 기종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숭정 때 나왔기 때문에 천계나 뭐 영선, 뭐 성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뭐 명원 때도 당연한 거고요. 요 정수 이게 볼록하게 되는 복부가 볼통한 요런 굽이 좀 높고 볼통한 이런 형태가 이제 정수환입니다. 요런 기종은 청나라 때 넘어가도 나옵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건 숭정 때 처음 만든 거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런 것도 특이한 거죠. 특이한 사진인데 요거는 수출작인데요. 청화 숭정 때 청화 휘장문입니다. 요 휘장문은 이제 여기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스페인 서바나라고 나옵니다. 스페인 국왕의 휘장입니다. 그 휘장을 이제 주문을 받아서 숭정 때 수출했던 도자기입니다. 특이하죠? 특이한 기형. 처음 보는 기형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기억하셨다가 그래도 이런 비슷한 방품이 나오면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왜? 특이하니까. 그죠? 함부로 나오는 늘 나오는 기종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여기 나오죠. 팔방관이 유행했다고 그러는데 아까도 나왔지만 팔방 인물관이고요. 뚜껑이 소실된 것 같고요. 요것들은 이제 통병이죠. 통병의 특징, 숭정 때의 특징. 초연문이 구연문화 있는데 하단에도 있는데 불규칙하게 나온다. 그 다음에 통식이고 밑바닥은 평평하고 유약이 없다. 그러면 이제 숭정 때의 기종인 것입니다. 자, 이거는 하항이고요. 어항입니다. 어항. 청화 화조문이 있는 어항이고 이것도 뭐 항이네요. 그죠? 어항입니다. 문양은 운용문이 있는 어항이고요. 이런 것도 이제 어항이죠. 항이죠. 여기 항이라고 써 있습니다. 어항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예 어항이라고 썼어. 전부 다. 이런 형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흑백이라 뭐 문양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기형 같은 거, 특이한 거, 이런 거는 청화 인물문 완이죠. 완인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바에 대해 벌어졌죠. 별구완입니다. 별구완 시문이 써 있고 인물 고사도가 있는 완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로고요. 로인데 이제 통식로죠. 통처럼 생겼고 통식로에 이제 여기 다리에 이런 이제 동물문이 있습니다. 운영문이고요. 근데 여기 이제 숭정 9년이라고 여기 기념관이 있으니까 이게 중요한 이제 기물이라는 겁니다. 여기도 또 숭정 8년이라고 기념관이 있는 인물문 필통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은 군지입니다. 군지가 이제 좀 특이하죠. 특이한 기형이니까 이제 외워놓으셔야죠. 요런 삿갓 같은 이제 뚜껑 같은 이제 이게 있고 여기도 군지가부터 이렇게 이제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동그라미 돼서 수구가 조그맣게 작습니다. 청화 화해 군지입니다. 화해문이 있는 군지. 특이한 기형이니까 기억을 하셨다가 꼭 비슷한 방품이 나오면은 뭐 이제 그린 것이라면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전사는 빼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숭정 때 것이네요. 숭정 때 개합입니다. 개합. 원개합이죠. 여기 대명 숭정연제라는 관지가 있는 아주 좋은 개합입니다. 화해문이 있는. 여기도 몇 개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에는 그냥 별구 아니고요. 구연부가 이렇게 벌어졌으니까 별구 아니고요. 화해문이 있고 요거는 홍록체 도자기입니다. 홍록체. 칼라가 아니라서 유감이지만 여기 밑에 있습니다. 홍록체 별구안이라고 합니다. 화해문이고 요거는 이제 깨진 건데 그래도 숭정관이 있는 오체 운용반입니다. 뒷면이고요. 요거는 앞면입니다. 그래서 요건 앞면이죠. 전부 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숭정 때 도자기를 다 리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마지막 이렇게 이제 사진이죠. 네. 이렇게 해서 79번째, 제가 79학번인데 79번째 도서를 정말 아주 마치고요. 그러니까 명나라가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80번째부터는 청나라를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뭐 옥션하면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전사도자기에 대해서 또 구분을 좀 하시라고 제가 오늘 이제 또 그 쇼츠에도 올린 이제 조회가 좀 많이 관심을 많이 보이셨는데, 가지고 있는 또 전사도자기 또 몇 점 또 대형 기물로 저의 실패작이기도 하죠. 예전에 몰랐을 때 산 거니까 굉장히 고가에 주고 샀습니다. 이제 뭐 회복할 길은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선을 보이면서 이런 도자기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전사를 구분하는 그런 이제 방법들을 또 다시 한번 리뷰하는 의미에서 전사 도자기를 좀 이제 좀 장시간에 걸쳐서 좀 이제 완전히 마무리를 여러분도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전사 도자기 지금 1편, 3편, 40편, 46편 도서리 전사 도자기에서 다루고 있고요. 80번째는 전사 도자기에 대해서 한번 대단원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리까리한 것도 보여드리고 뭐 제 실패작이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영상을 한번 또 만들어서, 저는 영상을 편집을 못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려야 돼요. 편집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하는 것도 제가 이제 다 뭐 잘못돼도 그냥 다 기침 소리 들어가도 다 할 수 없어요. 어차피 제가 그냥 라이브로 하는 거면 이거 라이브예요. 전부 다 라이브 찍고 녹화되면 녹화지 전부 다 라이브입니다. 뭐 한 올이라도 그 편집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편집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자랑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79번째 대명 숭정 도자기까지 마무리를 했고 80번째는 이제 진짜 전사에 대해서 한번 논할 영상을 한번 찍고 그 다음부터 이제 또 청나라로 들어가겠습니다. 청나라는 명나라의 반의 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청나라는 금방 끝납니다. 강건성세 3대만 지나면 나머지는 정말 하루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간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원대 가서 이제 또 원청하에 대해서 쭉 보면 그 교제된 것은 한 바퀴를 다 돌아서 그 다음에는 이제 송원 명청이니까 송나라의 이제 고도자기는 또 다른 책으로 해야죠. 그거는 정말 또 PC에다가 해서 해야 될지 모릅니다. 교재가 뭐 마땅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계속 영상을 찍고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문자나 전화 주시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또 영상을 접하시는 분이 계시면 다른 건 없어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뭐 좀 힘을 내고 응원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마음에 드신다면 뭐 누르시고요. 마음에 안 드시면 안 누르셔도 됩니다. 자, 이번 시간으로 79번째 영상 도썰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